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니콘의 새로운 망원 렌즈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00-400 렌즈거든요. 니코르 Z 마운트 100-400 f4.5 5.6 VR-S 렌즈입니다. 니콘의 Z 마운트 렌즈 중에서 최초의 장망원 줌 렌즈예요. Z 마운트는 기존에는 70-200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100-400 Z 마운트 100-400 렌즈가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촬영의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외형은 70-200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렌즈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펙을 보면은 100-400의 초점 거리를 갖추고 있고요. 렌즈 구성은 29-25매입니다. ED 렌즈 6매, 슈퍼 ED 2매, 총 8매의 특수 렌즈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렌즈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니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라고 하죠. 니콘은 코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인데 나노 크리스탈 코팅에다가 아르네오 코팅, 그리고 렌즈 가장 앞에는 불소 코팅까지 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초점 거리에 따라서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은 f4.5에서 5.6까지 변하고 최소의 조리개는 f32에서 f40까지 변하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단 촬영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전 구간에서 다 1m 안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강점이어서 나는 뭔가 접사 촬영을 하고 싶다, 꽃 같은 거 찍을 때 매크로 렌즈가 아니라 이 100-400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필터 구경은 77mm입니다. 딱 보면은 좀 커 보이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77mm의 필터 구경 갖추고 있고 9매의 조리개 날, 그리고 플로팅 되어 있는 스태핑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요. 이 삼각대 거치대 포함해서 1435g이라서 상당히 가벼운 렌즈라는 거. 이 렌즈의 초점거리 초장망원 렌즈인 거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가벼운 렌즈라는 겁니다. 물론 삼각대 거치대를 제외하면은 좀 더 가벼워지죠. 하지만 대부분 이 삼각대 거치대를 끼고 쓰실 거니까. 요 렌즈는 이제 ED 렌즈랑 슈퍼 ED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렌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전면에만 좀 큰 렌즈들이 들어가 있고 중간 정도랑 이제 안쪽에 여기 보면은 렌즈를 최대한 좀 작게 구성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렌즈 알이 커질수록 무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뒤쪽으로 더 많은 이 렌즈들을 배치를 해서 무게 밸런스를 상당히 잘 맞춘 렌즈입니다. 일단 이 니콘의 렌즈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니콘이 코팅을 많이 신경 쓴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N코팅 렌즈인데 나노 크리스탈 코팅에다가 아르네오 코팅까지 돼 있어서 어떤 거냐면 망원 렌즈는 이 렌즈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내부에서 난반사가 많이 생겨가지고 막 플레어 고스트가 막 생기는데 그런 거를 최소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당연히 필터를 사용하시겠지만 필터를 안 쓰실 경우에는 이 렌즈 가장 앞에 대물 렌즈에 불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잘 안 묻고 묻더라도 잘 닦여 나간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 역광이나 이럴 때 플레어 고스트에 좀 부담이 덜하고 이물질에도 굉장히 좀 강한 단발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렌즈 기본적으로 100-400 렌즈이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먼 초망원 렌즈인데 1.400 컨버터랑 200 컨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140에서 560, 그리고 200 컨버터 쓰면은 200mm에서 800mm까지 이 초점 거리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이 망원의 영역을 내가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니콘의 기존의 DSLR 렌즈들을 어댑터를 써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요 Z 마운트 렌즈에다가 이렇게 컨버터를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 컨버터는 70-200에도 지원을 했던 컨버터인데 요렇게 100-400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써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SLR 렌즈 어댑터 쓰는 것보다는 요 컨버터가 그래도 좀 더 호환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방진방적 설계, 당연히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켄싱턴 락이 들어가 있어요. 켄싱턴 락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Z9에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 노트북 같은 것도 못 갖고 도망가지 못하게 켄시스턴 락이 있는데 여기 Z9에도 켄시스턴 락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 삼각대 거치대 여기에도 켄시스턴 락이 있어요. 진짜 이 동그란 이거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요거를 이렇게 딱 빼보면 여기에 켄시스턴 락이 있다. 그래서 바디랑 렌즈를 내가 장시간 거치해 놔야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 뭐 저는 왜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스포츠 촬영하시는 분들이랑 새 촬영하시는 분들 얘를 딱 거치해 놓고 기다려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누가 내 거를 갖고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가 삼각대 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삼각대까지 들고 누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켄시스턴 락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다. 자, 이 100/400 렌즈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너 밸런스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렌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줌 렌즈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망원 렌즈들 같은 경우는 흘러내림, 코 흘러내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렌즈를 거꾸로 들었을 때 줌이 되는 것처럼 경통이 이렇게 스르륵 풀리는 거. 경통을 너무 세게 해놓으면 내가 사용을 할 때 힘들고 또 너무 약하게 해놓으면 막 흘러내리고 또 오래 쓰다 보면 흘러내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전의 방식은 락을 걸었죠. 그래서 그 락을 하게 되면은 보통의 이제 뭐 줌이 안 됐을 때 가장 뭐 720-200이면은 70mm에 뭐 100-400이면 100mm에서 딱 락 해놓으면은 줌이 안 돼 버리게. 근데 그 오히려 쓰려고 하면 락을 풀어야 쓸 수 있어야 돼서 좀 불편했는데 그 다음 방식이 여기에 약간 그 스무스하게 하냐 타이트하게 하냐 해서 이런 압력을 다르게 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사용을 할 때는 스무스하게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놓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100/400은 그런 방식을 아예 안 쓰고 자체적으로 내부에 이너 밸런스 테크놀로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줌을 하게 되면 무게가 앞으로 쏠리는 게 기본적인 렌즈들의 세계였다면 얘는 앞으로 쏠리지 않고 내부의 렌즈가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줌을 해도 무게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그리고 또 경통에 이 줌을 했을 때에 이 힘을 받는 부분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줌을 해도 줌을 하지 않아도 이게 내가 힘을 줘서 바꾸지 않을 때 그렇다고 내가 이 줌을 하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되게 그냥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얘가 이동하지 않는 설계가 된 되게 신기한 렌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사용할 때에도 줌을 하거나 하고 무게 밸런스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내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특히 뭐 짐버레드 같은 거 쓸 때 무게 밸런스가 달라지면 이게 막 인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까닥까닥.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적다. 그리고 또 메고 다닐 때도 경통 흘러내림이 없다. 그런 걸 별도에 내가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렌즈 자체의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렌즈다. 요런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좋냐? AF가 멀티포커스 방식의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멀티포커스 방식이라는 거는 앞에 렌즈 그 모터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 니콘은 세부적인 이 설계의 모양이나 이런 걸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이제 멀티포커스 앞에서 움직이는 거 뒤에서 움직이는 게 별도로 움직이면서 좀 더 세밀하게 AF 조작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피사체를 맞출 때 좀 더 스무스하면서 빠른 포커싱이 가능하다. 이게 이 100/400 렌즈의 특징이고 포커스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물론 바디가 Z9이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더 빠른 포커싱이 가능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Z7이라든지 기존의 Z 시리즈 미러리스에 써도 이 렌즈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쾌적한 AF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진에서만 되냐? 아니에요. 영상에서도 돼요. 영상에서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제가 지금 줌을 바꿨잖아요. 줌을 바꿨는데도 초점이 스무스하게 이동을 합니다. 약간 니콘의 렌즈들은 팝포컬 설계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줌을 해도 이 초점 거리가 많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중에 줌을 해도 초점이 많이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스무스하게 초점이 잘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100-400 렌즈로 영상을 촬영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상을 촬영하시는데도 괜찮은 설계가 적용된 렌즈다. 그렇다면 100-400으로 뭘 찍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런 꽃 같은 거, 사실 저는 100-400 렌즈 같은 거로 꽃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00-400 이런 초점거리 렌즈가 망원에서 근접 촬영 능력이 좋으면 매크로 렌즈가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꽃 같은 거 찍을 때 너무너무 좋은데 이 렌즈 구매 조이개라는 알이 들어가 있어서 원형의 빛망울 표현이 굉장히 좋다. 이 렌즈가 빛 갈라짐 성능은 사실 중요한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빛 갈라짐 성능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은데 빛망울 표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렌즈로 야경 찍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렌즈로 이런 그 풍경 같은 거 찍을 때는 빛망울의 능력, 그 모양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빛망울의 표현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리고 근접 촬영 능력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좋아서 이런 꽃이나 어떤 동식물 같은 거 촬영할 때에 좀 더 활용폭이 좋은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K 빛망울의 표현 능력은 약간 주변으로 가면 찌그러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리개를 조이면 약간 좀 원형이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조리개가 밝은 렌즈는 아니라서, 그리고 이 원형으로 찌그러지는 게 아주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00-400은 이제 초점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달 같은 거를 크롭하지 않고도 그냥 풀프레임에서 이만큼 찍을 수 있고, 난 더 크게 찍고 싶어. 그러면 뭐 FX 포맷은 DX 포맷으로 찍으면 이게 1.5배 크롭 되니까 더 크게 찍힐 수 있겠죠. 그리고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요렇게 뭔가 딱 줌을 해서 100mm대 그리고 뭐 400mm 이런 전혀 다른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줌을 확 하면은 이렇게 확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풍경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를 좀 가볍게 심플하게 찍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렌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망원의 화질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원거리 초점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아덱스 비행기 이 블랙이글스 촬영을 했었는데 이런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70-200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항공 쇼 촬영하려고 그러면 100-400이 딱 최적의 렌즈인데 이전에는 그런 렌즈가 없었기 때문에 니콘 Z 시리즈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면은 이 100-400 렌즈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약간 기본 렌즈 바디캡 같은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포츠 촬영 당연히 망원 단렌즈가 있으면 좋겠지만 요런 100-400 같은 거 있으면 야구, 배구 뭐 요런 경기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 손떨림 보정 능력 좋고 고감도 성능, 뭐 Z9으로 촬영했는데 고감도 성능 요즘에 상당히 좋은 편이고, 실내도 이제 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촬영할 수 있었고, 여기가 그 삼산 체육관이었는데 플리커가 좀 있는 환경이었는데 Z9에서 안티 플리커 켜놓고 촬영하니까 실제 촬영되는 이미지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플리커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플리커는 기계의 성능보다 그 현장의 조명이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조명으로 복합광이 만들어진 곳은 어떤 기계를 가져와도 안 나와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 이걸로 인물 촬영 얼마나 하겠냐마는 400mm이기 때문에 조리개가 어두워도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동물 촬영 같은 것들 할 때 뭐 너무너무 멀리서 찍기 좋은 렌즈. 제가 뭐 새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날아다니는 새를 찍지는 못했는데, 그런 새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좀 400mm라고 보통 얘기해요. 사실 뭐 600mm가 새 촬영의 기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두가 600mm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DX 포맷 쓰면서 100-400 렌즈 쓰시면 웬만한 촬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AF 성능이 좋기 때문에 내가 sho속 확보하고 촬영하면은 조금 더 크롭하시면 충분히 망원의 초장망원의 렌즈가 아니더라도 웬만큼 촬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니콘 Z 100-400 f4.5 5.6 VR-S 렌즈였고요. 외형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Z9에다가 이렇게 마운트를 해놓은 상황인데, 자,
후드를 보면은 이렇게 후드에 여기 락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게 눌러야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77mm 렌즈 캡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 앞에가 줌링. 줌을 하면은 이렇게 렌즈 경통이 돌출을 하고 이게 포커스링, 이게 컨트롤링. 그리고 이 상단에는 LCD 정보 창이 있어서 내가 줌을 하거나 뭐 디스플레이를 바꾸면 줌을 했을 때의 이 초점 거리가 바뀌고 얘를 뭐 초점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거리도 달라지고 내가 만약에 조리개를 뭐 바꾸면 이게 모드가 다른 모드일 때 A 모드일 때 이렇게 조리개가 바뀌면 조리개 값도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이거는 디스플레이 정보 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하면 되고 이건 이제 컨트롤링이 있어서 저는 여기 이제 노출 보정을 해놔서 여기 노출 보정 바뀌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렌즈의 외형을 보면은 이게 AF, MF가 있고 여기에 초점 거리가 풀이냐 무한대에서 3m였는데 한 가지 아쉬움은 3m 너무 가까워요. 무한대 3m 말고 7m 무한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3m가 아니라 차라리 좀 5m 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렌즈 펑션이 하나가 이게 렌즈 펑션이고 렌즈 펑션 2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렌즈 펑션 하나를 쓰는데 어떤 렌즈들은 하나만 있고 망원 렌즈의 경우에는 2가 있기 때문에 이 2일 때는 요거를 눌러서 사용을 하는데 이 렌즈 펑션 2는 상단에도 있고 측면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어서 렌즈 펑션 2는 총 4개가 있다. 하지만 4개의 기능은 하나로 동일하다. 이게 4개 각자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1개, 여기 2개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 있고 여기 켄싱턴 락 여기 옆에 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요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요 삼각대 마운트도 분리를 할 수 있다. 자, 요 렌즈가 100/400 렌즈인데 이게 이 70-200 렌즈랑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형제 렌즈죠. 형제 렌즈여서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이제 컨트롤링이 얘는 이 위에 있고 70-200은 요 밑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이게 이 70-200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 있잖아요. 내가 줌링을 바꾸다가 컨트롤링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뒤로 엄청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100/400 렌즈는 자, 이렇게 마운트한 상태에서 얘를 만지다가 이게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이 안 와도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링이 요 앞쪽으로 좀 이동이 된 게 이 70-200을 쓸 때보다 70-200은 여기서 쓰다가 여기까지 와야 돼서 이게 조금 뭐라 그래 손이 많이 가야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0/400에서 좀 더 개선이 돼서 좋았다. 그리고 렌즈 펑션은 똑같이 이렇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렌즈 펑션 똑같이 쓸 수 있다. 물론 70-200은 코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100/400은 이렇게 경통이 도출을 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Z9이랑 이 100/400을 같이 썼을 때의 AF의 성능이나 이런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았어서 어떻게 보면은 Z9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무슨 기본 렌즈처럼 이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차차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자, 지금까지 니콘 Z9에 마운트한 100/400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있는 렌즈가 아니라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나와야겠는데 이런 렌즈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점이 있으시면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렌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